뉴욕 증시 월요일장이 약 1시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월요일장에서 반영한 시장이었는데요. 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좀 장 초반에 변동성, 뭔가 방향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뉴욕 지수 바로 상승을 하는 왜 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 이어졌는데요. 바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우 지수 0.53%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4% 그리고 0.28%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 초반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올랐다가 장 후반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미미한 부상에 그쳤죠. 오히려 대선 승리 가능성은 높아졌고요.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물가가 2%로 떨어질 때까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이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9월 금리 인하만큼은 좀 확실하다라는 방향으로 시장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월요일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시죠. 일단 섹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특히 강했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 두 가지 모두에 다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강달러에서 약달러 쪽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로 거래가 되는 국제 유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와 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는 에너지 섹터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친환경 정책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좋아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에너지 섹터에 상승 탄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금융 섹터도 한번 보실까요? 금융 섹터 중에서도 제가 대형은행 그리고 중소형주 은행에 같이 표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대형은행주 전날에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날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은행주에도 대체로 상승 바람이 이어졌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중소형주도 대체로 강했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우 특히 금리가 인하될수록 대출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예금 이자가 지급해야 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반기는 경향 더 있습니다. 지역 은행주가 같이 올랐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함께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마감했고요. 애플은 1.68%,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0.62%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죠. 전 금요일장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 함께 갔었는데 이날은 애플만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가 애플이 우리의 탑픽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 모멘텀 받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0.76% 강세였고요. 메타와 아마존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1.78% 올랐는데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듯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나섰죠. 그 덕분에 같이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빅테크에 대한 지금 월가의 의견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의견,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변경이나 또는 목표 주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애플,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273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대를 대신할 이제 우리의 탑픽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애플의 지금 2분기 인도량이 지난해 올해 3월까지 1년의 인도량이 1년 전보다 33% 급증한 연간
80억 달러 매출을 지금 인도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는데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애플인 것 같습니다. 루프캐피털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생성형 AI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애플이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엔비디아, TD 코엔이 매수 의견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16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역시나 TD 코엔의 탑픽이 엔비디아라고 주장을 했고요. 모든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품 로드맵을 보여줬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트럼프 키워드로 움직인 월요일장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31% 넘는 급등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트럼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죠.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휴메나 등 보험주 장 초반엔 좀 더 강하게 올랐었는데 나중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화당 행정부 아래에서는 비용 압박의 감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에 보험주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화기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인 화기 관련주 두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5.4%가량, 11%가량 오름세를 보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의 총기 규제를 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화폐의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선언을 했었죠. 비트코인 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올라감과 함께 오르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돼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11.4%가량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른 종목들 살펴봤는데 한편 운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전통적인 에너지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날 대체로 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선런, 솔라엣지, 엠페이즈 에너지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통적 에너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지금 전통적인 화학, 석유 그런 관련 에너지들과는 상반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주도 이날 대체로 하락세였습니다. 전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하게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미중 무역 경쟁이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함께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가 2%, 핀더더 홀딩스가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금리 인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 함께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내림세 그리고 10년물도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달러 강세에 대체로 부담을 느끼는 국제유가가 되겠죠.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어느덧 내려왔고요. 국제 금값은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42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전략가도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움직인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is is a profound day, right? We're after an assassination attempt. This is historic.
If anyone can turn an assassination attempt into a home run, it's Donald Trump with his fist held high and the American flag. And it's the ultimate picture. And the markets are telling you the story. The markets are excited. The Trump stocks are rallying. Trump stocks are crypto stocks. They're prison stocks. They're guns. Clean energy selling off. The anti-Trump stocks. So it's very clear that overall, as you said, all the indices are up. The markets like the pro-Trump world, and I summarize the pro-Trump world into something that I call RITT, R-I-T-T. I made it up. You can use it, but basically we're talking about regulation, immigration, tariffs, taxes. And that's what Trump is about. He wants looser regulation across the board. He wants to crack down on immigration. He wants to put a 10% tariff on everything coming into the country, and as always, reduce taxe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먼저 주요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번에 보여줬던 기조를 그대로 간밤에 다시금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꼭 도달해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준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은 길고 다양한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긴축 수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 이하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파월 의장은 아울러 최근 물가 둔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더 좋은 데이터 중 일부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경착륙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요. 이날 파월 연설은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2달 연속 둔화세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6월 CPI 전년 동월 대비는 3.0% 오르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은 연율 기준 2.1%까지 뚝 떨어진 수준인데 연준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월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로 오늘도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조금 발빠른 행보에 나서면서 오늘 테슬라도 해당 상승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정권이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이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한 이후 바로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오히려 친 트럼프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주가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8월 8일로 예정돼 있던 로보택시 행사가 10월로 연기됐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로 8%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트럼프라는 모멘텀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완화된 입장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오늘 관련 회사들은 일제히 하락했던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홀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일단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전기차 제조 업체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지만 그중에서도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긍정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테슬라 주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애플 쪽에서의 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애플도 1.6%대 상승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인도에서의 매출이 33%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향한 의존도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탈중국 현상에 몸을 함께 담으면서 애플도 인도 쪽에서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이 인도 시장에서 올 3월까지 연간 80억 달러, 원화로는 1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인도 시장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매출이 33% 증가하면서 그중에서도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넘겨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인도 시장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저렴한 중국산 기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사용 비율은 고작 3.5%밖에 되지 않는데 애플은 이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해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 최초의 애플 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에서의 매출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애플에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최우선 주식으로 선정하고 목표가를 273달러로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출시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기록적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2년 동안 5억대 가까운 아이폰을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 애플도 1% 넘는 급등이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고요. 다음으로 구글 쪽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보안 스타트업인 위즈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역대까지 제시했던 금액 중에 역대 최고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인수 규모는 최대 230억 달러, 원화로는 3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제품 판매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업체를 거액에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즈는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 업체와 연결해서 보안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스캔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위즈를 인수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알파벳이 제시한 230억 달러의 기업 거래는 알파벳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뒤지고 있지만 고객들에게는 이 AI 도구를 제공해서 클라우드 고객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이미 온라인 검색에서의 지배적인 지위 남용 그리고 디지털 광고 도구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즈처럼 큰 인수 대상이 추가가 된다면 독점 금지 규제 기관으로부터 더 큰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반독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 소식을 전해온 구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죠. 6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2주 있었던 최고치의 가격을 비트코인이 다시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00일 이평선을 밑들고 있던 비트코인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이평선을 다시금 지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해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로 꼽혔던 독일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마운트 곡스발 채권자들의 상환이 현재는 비트코인에게는 암호화폐 안에서의 리스크가 온전히 제거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채굴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은 추후 사인 시간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랙록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피트 돈이 돈을 부른다. 어저께 트럼프가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주말에 트럼프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일주일에 그 일정을 못 봤네요. 그렇죠? 이번에 굵직굵직한 건 엄청 많은데 지금.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빨간색이니까 보도록 하죠. 뭐 지금 이거 관심 없던데 다 트럼프에만 관심 있던데. 자, 어쨌든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가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뉴욕은 제조업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의 도시고, 그렇죠? 아이러브 뉴욕의 도시죠.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공급자 관리 협의회죠. 그게 이제 미국 전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설문조사에서 경기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하는 거잖아요. ISM이 있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ISM이 좀 더 중시된다고 했었죠. 어쨌든 그 두 개의 미국 전역의 제조업 심리지수 나오기 전에 나오는 제조업 지수라 약간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뉴욕은 제조업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거나 ISM 제조업 지수보다 똑같이 빨간색이라고 더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먼저 나오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200여 곳의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볼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틀리다고 했죠? ISM, S&P는 기준이 50이었잖아요. 이거는 0이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이면은 5.5, 6.6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50이 기준인데 마이너스 5.5가 나오면은 그 무슨 수치인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기준이 0인 거죠. 마이너스 5.5가
예상이었는데 6.6이 나왔습니다. 더 안 좋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힘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힘들어야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한 겁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에 무조건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요인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한다고 무조건 오르나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한 1년 내내 금리 인하를 하죠.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른다면.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재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모든 특효약이면은 뭐하러 금리 인하를 그렇게 재고 있습니까? 힘들게 머리 아프게 고뇌하고 그냥 자다가 버튼만 금리 인하 버튼 찬성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그럼 주식시장은 무조건 오르면. 그렇죠. 그럼 뭐하러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걸 고민하고 FRB에서 고민을 하겠어요. 금리 인하라는 게 어느 시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영향이 다 완전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야 된다. 힘들어 보여야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안 힘들어 보이고 신나고 막 경제가 너무 뜨거워 버리면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실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봅시다. 대단한 기업들이 다 나와요, 지금. 자, 일단 블랙록하고 골드만삭스라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꿈꾸는 저렇게 되고 싶다. 골드만삭스 같은 종합 투자회사가 되고 싶다.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되고 싶다. 다들 꿈꾸는 회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로 화요일 날 또 나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굳이 나누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 은행이고 물론 여기는 다 종합으로 이제 토탈로 갔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뱅오아뱅오에서 은행에 가까운 거고 뱅크니까 골드만삭스는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시작한 거랑 가까운 거고 블랙록은 자산운용사죠. 자, 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굵직굵직한 게 많죠. 지금 금융사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자, 이런 거 ASML, TSMC. 자, 이거 지금 엔비디아의 위에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엔비디아 위에 있다기 그런데 엔비디아의 설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없으면 설계도를 쓸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공장 TSMC.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TSMC 먼저 빼겠죠. TSMC 그리고 TSMC에서는 ASML에 노광장비 없으면은 엔비디아 설계도 못 그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인공지능이나 뭐 IT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전통 산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알코아라는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 기업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나오죠. 그다음에 닥터 호튼 이 미국의 주택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주택 거래업체 1위 업체죠. 닥터 호튼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것도 지금 신고가인데 이 미국의 소비에 관련된 것이죠. 소비가 강하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엄청나게 긁을 거 아닙니까? 비자 카드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요것만 봤지만 나머지도 지금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을 딱 봐서 아는 것만 했는데도 요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들여봐야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 존슨앤존슨도 있고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요일부터 정말 빽빽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융, IT, 소비 이런 쪽으로 다 주택까지 전부 아우르고 있죠. 유틸리티, 철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중요하다. 일단은 일본 월요일부터 지금 포문을 크게 터뜨렸다. 자, 블랙록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볼까 하다가 블랙록을 봤습니다. 예. 이 양말, 황금 양말은 나중에 볼게요. 자, 블랙록은 2023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이 8% 늘었네요.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8% 늘어서 4.81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하면 48억인가요? 네, 48억 달러. 지금 4.8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이 순이익이 1.50 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9.99 달러, 거의 10달러 나왔네요. 플러스 10%. 그리고 거기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더 높아졌습니다. 10.36까지 나옵니다. 일회성 비용 제거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지금 상황이죠. 자, 그리고 AUM이라는 이 금융회사에서 쓰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금융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리고 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록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엄한 데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블랙록 사면 돼요. 그냥 블랙록 사가지고 그냥 생기는 돈을 그냥 블랙록에 투자하고 사면은 평생 편해요. 괜히 종목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 분석은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들이 다 해줘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CEO가 한 말을 볼까요? CEO 코멘트가 뒤에 있습니다. 상위 라인은 시장이 평균 AUM 그리고 유기적인 기본 수수료 증가, 높은 성과 수수료 및 기술 서비스 수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블랙록은 개인 시장, 알라딘 및 ETF 및 활성화된 전체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포함하여 몇 년 동안 가장 광범위한 계획 세트를 실행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와 프레킨 인수 계획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CEO 로렌스 핑크입니다. 핑크가 PINK가 아니고 F예요. 핑크예요. 핑크가 아닙니다. 핑크색 옷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알라딘하고 프레킨이라는 게 나오죠. 왜 갑자기 여기서 알라딘이 나오나? 알라딘. 자, 이분입니다. 로렌스 핑크. 이 큰 자산을 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워렌 버핏이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혼자 그거를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렌스 핑크도 마찬가지로 혼자 컨트롤이 안 됩니다. 돈이. 그 많은 돈을 컨트롤 어떻게 해요? 손이 떨릴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하고 로렌스 핑크도 손이 떨려요. 그 정도 돈이면. 그리고 그 정도 돈이면은 워렌 버핏도 말했잖아요. 함부로 투자할 데가 없다. 왜냐면 정말 큰 맥이 아니면은 그 큰 돈을 넣으면 자기가 잠겨버리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둘 다. 그럼 이거 다 누가 해주느냐?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처음에 인공지능의 1장을 넘기고 있죠. 1장.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의 하드웨어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 싸움은 어디로 갈 거예요? 데이터. 지금 인공지능의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학습해서 뭐 옛날에 고대 유물에 써져 있는 무슨 암호가 옛날에 뭐 모르는 기호까지 해독을 했다며요. 지금. 다빈치 코드 같은 거 그거. 다빈치 코드는 물론 영화지만 그런 거를 해석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해석하고 이제 다 해버렸어요. 세상에 모든 비밀이 없어요. 만약에 케네디 암살범까지 알아냈다고 쳐봐요. 인공지능이. 그럼 더 이상 학습할 게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이 블랙록에 그동안에 자산 운용하면서 쌓인 어마어마한 금융 데이터들.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걸 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인공지능을.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에 그냥 투자하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지금 알라딘이 어떤 건가 봅시다. 이 레리 핑크 CEO가 만든 겁니다. 알라딘을. 자, 알라딘이 어떤 건가 볼게요. 알라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알라딘 실체는 없죠. 알라딘 실체는 없죠.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죠. 이거 무슨 그 비전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이언맨의 그 비전 같기도 해요. 머리에 보석 박힌 거 비슷해요, 저기. 근데 알라딘이란 거를 만들었는데 얘가 다 운영을 합니다. 얘가.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알라딘이 미국 연방준비은행, 주요 은행 및 투자 펀드 17,000명의 트레이더, 그 다음에 ETF의 절반, 채권 시장의 17%, 글로벌 주식시장의 10%를 알라딘이 다 통제하고 있어요. 이 방대한 데이터 학습량, 이거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도 안 돼요. 왜냐면 17,000명의 트레이더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17,000명 중에 17,000분의 1에 해당되는 하나의 트레이더 분이 이거를 24시간 잠 안 자고 얘를 또 쫓아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맨사 회원이라도 안 돼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고요. 알라딘이 매일 하는 거래 공부가 얼마냐면 25만 거래랑 수십억 개 예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뭘 샀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알라딘의 그 뭐 그림 하나 또 나오고요. 얘가 이게 알라딘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걸 다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 이 화석에너지 화석에너지에 투자했던 거를 25%를 다 빼버렸어요. 이 블랙록 전체 자산의 25% 4분의 1을 그 화석연료에 투자했던 거를 다 싹 다 빼버렸다고요. 지금 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SG 경영에 도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블랙록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조 원을 또 투입해서 뭘 샀느냐? 프리킨이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여기 프리킨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블랙록 투 어카이어 프리킨. 어카이어가 습득하다. 프리킨을 습득했습니다. 블랙록이. 이거 왜 샀느냐? 프리킨은 뭐 하는 회사냐? 프리킨 아래 또 정보가 있어요. 정보 데이터 회사거든요. 얘네가 갖고 있는 정보가 19만 개 펀드
그다음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6만 명의 펀드 매니저의 개인 자료, 그다음에 3만 명의 사모펀드 시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 이걸 싹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사버렸어요. 이게 데이터 싸움인 걸 이제 아시겠죠? 엔비디아 다음 판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근데 금융 데이터의 왕은 지금 블랙록이에요. 세계의 금융 데이터란 데이터는 싹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 정보가 큰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사려고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해야 될까요, 나중에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팔고 싶은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건을 팔고 싶은데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막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맨날 개인정보 유출해서 긁어다가 그거 스팸 뿌리는 거죠. 그건 불법이지만 이런 정보가 나중에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사들이고 있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쭉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치보다는 저희가 나왔어요. 이건 항상 서프라이즈로 나와버리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면 이제 원래 우리가 부르기는 어닝 쇼크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를 서프라이즈, 나쁘게 놀랐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네들은. 어쨌든 빨간색, 초록색을 구별하시면 되죠. 지금 4.81 빌리언 달러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평가는 4.85 빌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0.91 정도 살짝, 거의 살짝입니다. 거의 겹치죠. 동그라미랑 겹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음 2024년도 3분기 예상치는 거의 5조가량으로 잡혀 있는 것 같죠. 자, 매출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출은 거의 부합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익에서 많이 났습니다. 이 자산운용사잖아요. 이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나 막 50% 이렇게 넘잖아요. 그게 의료기기 회사죠. 이게 금융회사인데 40%가 넘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4분기 연속 나왔고 지금 9.98달러를 예상했는데 10.36이 나왔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보겠습니다. 931달러가 평균 에버리지, 평균 목표 주가인데 13.53, 54%만 오르면 도달이 되고요. 지금 얘도 1000달러. 이게 무슨 미국은 다 1000달러입니까? 이제 블랙록 듣고 곧 있으면 1000달러예요. 또 1000비디아, 1000브로드컴처럼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액면 분할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그렇죠? 스트롱바이 몇 개 없었잖아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몇 개 없었죠? 몇 개 없었어요, 거의. 스트롱바이입니다. 지금 17개의 바이에 원홀드. 스트롱바이 의견 나오고.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랙록. 자, 불기둥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 보통 뭐 삼각쇠기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급등이 일어난 뒤에 여기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급등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하다가 지금 여기 삼각수렴형을 또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점으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실적이 매출은 뭐 크게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없고 부합을 했고 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삼각수렴을 돌파했던 일봉의 자리가 주봉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지금 계속 여기 몇 번 있죠. 여기 2022년 초반부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9번 정도 막힌 이 자리가 있죠. 지금 850달러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지금 2022년이니까 무려 2년간의 이 지금 고점이거든요. 만약 여기를 돌파한다면 900달러를 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위에 잘 보면 여기 하락 갭이 있거든요. 하락 갭이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 가면 딱 900달러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900달러인 저 2022년도의 하락 갭 부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가겠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죠. 굳이 우리가 막 연구하고 이래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라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라딘은 아까 전에 프리킨도 샀잖아요. 앞으로 계속 살 거예요. 알라딘한테 계속 정보를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똑똑해져. 우리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50개월 선, 뭐 일봉, 주봉, 월봉이든 50, 200이 중요해서 항상 50, 200이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월봉에도 보시면 50개월 이동평균선 쭉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항상 50개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저기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이때 정말 이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3월 달에 이 밑골이 단 거 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다 빠져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몸통의 이 밑부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음봉은 몸통의 윗부분이 월의 시가죠. 월의 시작한 가격이고 몸통의 밑부분이 월의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고 양봉은 반대죠. 몸통의 밑부분이 월의 시가고 몸통의 윗부분이 월의 종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월의 종가가 어디서 딱 끝나 있어요, 이게. 특히나 2020년 3월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이거. 50개에서 이게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살짝 깼던 거 빼고는 바로 다음 달에 회복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50개월선 근처에만 오면 평생 그때만 적립식으로 계속 추가 불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아이쉐어스라고 그게 대표적인 블랙록의 펀드고 그게 세계 1위거든요. 뱅가드도 얘네한테는 안 돼요. 뱅가드도 얘네한테 안 되는데 그 아이쉐어스 ETF를 사도 되는데 그냥 블랙록 자신의 본연체를 사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개월 선만 오면은 그냥 평생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50개월 선에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개월 선에 근접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슈팅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슈팅되는 구간. 여기서 한 번씩 이익 실현을 해도 됩니다. 이익 실현해서 자산이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50개월 선에 근접하면 또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평생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가 굳이 펀드를 가입하거나 ETF를 가입해서 ETF가 보수가 싸긴 하지만 어쨌든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싫은 사람은 그냥 블랙록 주식을 사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알라딘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 안 하고 우리 인공지능 이제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챗 GPT가 지금 변호사 무슨 검사 의사도 챗 GPT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블랙록 꼭 그냥 편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블랙록에서 만든 알라딘. 이게 우리 그 알라딘의 그 동화에서 나오는 거랑 약간 비슷해서 한 줄 매도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돈이 펑펑펑.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래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갔던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62,000달러대 횡보세를 보였지만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63,000달러 선 위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본인을 크립토 대통령으로 자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11거래일 만에 6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보다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훨씬 더 산업에는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대선이 확실시 될수록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다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투표율이 벌어질수록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 후보를 보시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현재 67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되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25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도 큰 격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전까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기존 60%에서 7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러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기존 일정들을 소화를 해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의 더 큰 응원과 격려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67을 넘어서 71%까지도 올라간 사이트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기정사실화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수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 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격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하락 추세선이 나왔던 부분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긍정적인 가격 지표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 정도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었고 해당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 잘 지켜주고 있던 장기 이평선 라인 또한 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주말 사이 보여줬던 10%대 급등으로 해당 구간을 모두 시원하게 돌파를 해내면서 또 새로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차티스트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신호탄이 되어준 트럼프인데 사실 이미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간 유입량을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려진 막대 그래프가 지난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3주 연속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현물 ETF에는 유입량이 포착이 됐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유입량만 놓고 봤을 때는 펀드 주간 기준으로 역대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누적 순유입량은 170억 달러 이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에게는 약간은 부정적인 스탠스가 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일단 긍정적으로 다시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모습을 먼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도 6월 달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체인 데이터라고 불리는데 이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뜻은 개인들이 본인들의 콜드 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에 기록하지 않고 콜드 월렛, 콜드 체인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행위는 당분간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마음이 없다라는 심리로 보통은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이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덱스 거래소가 아닌 CEX 중앙화 거래소로 불리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 6월 달에는 현물 거래량이 17% 정도 감소한 수치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악재들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독일 정부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20% 가까운 가격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는 마운트 곡스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이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의 매도 물량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시드니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6만 3천 달러 선을 회복을 해주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의 조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비트코인의 빅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연말까지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대규모의 컨퍼런스인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직접 연사로 무대 위에 선다라는 소식 이미 앞서서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피격 사건 이후로 아마도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참석한다라는 확정적인 소식을 전해준 만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확인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 랠리가 다시금 연출이 됐는데요. 이 거래소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주들 혹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가 모두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의 마감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오늘 주가 11%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는 15% 넘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마이닝 회사인데요. 마라톤 디지털과 허트8 같은 경우도 모두 18% 넘게 급등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11월까지 대선 행보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반가운 반등 랠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은주 앵커가 사인을 준 대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시장 그 안에서도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들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주 찾기 행보가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미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주인공은 단연 트럼프였죠. 오늘도 추가적인 시그널들 보내올지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